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과학과 박하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친구들 이번 시간 우리 항상성 유지에서 지난 시간에 호르몬 했었어요. 그죠? 이번 시간 그 호르몬을 가지고 항상성 유지하는 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내분비계 질환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냥 어떤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지 책에 있는 것들 몇 가지 보면서 마무리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항상성 유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됐어요? 자, 좀 그림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략적인 이야기들 먼저 옆에 정리하고 돌아와서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 선생님이 말미에 뭐 얘기했냐면 친구들 끝나고 나서 꼭 스스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서 호르몬 반복해보세요 했는데 한 사람 있어요? 꼭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랑 한번 반복해보고 다시 얘기할게요. 옆으로 오세요. 호르몬 한 번만 정리합시다. 자, 사람 그림은 그리지 않고요. 그냥 요렇게만 해볼게요. 자, 이거 선생님이 지금 뭐 그리는 거냐면 시상하부 그리는 거예요. 그럼 뭐 그릴지 생각났으면 좋겠는데 요렇게 콩알처럼 그려서 요렇게 그릴게요. 오케이. 그때 얘를 뭐라고 할 거야?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얘기할 거고 얘를 뇌하수체 뭐라고 할 거예요? 후엽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때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서 후엽에서 나오는 거 ADH 중요하다고 했는데 기억하세요? ADH는 뭐냐면요. 이뇨 호르몬이었어요. 여기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도 나왔어요. 자궁 수축과 관련된 호르몬이에요. 그냥 써볼까? 이따가 얘기해야 되니까.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자라게 하는 호르몬, 생장 호르몬이 있었고요. 다른 것들을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두 가지만 기억하자라고 얘기했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있었고요. 부신은 부신인데 부신 어디? 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 요만큼은 기억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TSH라고 한다.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어차피 다 나오긴 할 거예요. 그런데 좀 보셨으면 좋겠어서 오케이. 자, 요 정도 하시면 돼요.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별거 없지? 그래요. 이래요. 그 다음에 또 자, 우리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었는데 이거 기억해요? 여기 있는 건데 여기 뭐예요? 이거 갑상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두 부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콩알처럼 붙은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비 같은 부분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때 이 콩알 같은 부분을 여기다 뺄게요. 이걸 부갑상샘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넓적이를요, 우리 갑상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나? 근데 부갑상샘에서는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름 한번 볼게요. 얘는 파라토르몬입니다. 뭘 판다고 그랬지? 칼슘. 칼슘을 어디로? 혈액으로. 그래서 혈액 속에 칼슘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싶은 게 파라토르몬이었고 얘하고 반대되는 작용, 기량작용을 한 애가 있었으니 걔 이름이 칼시토닌이었어요. 걔는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의 농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고 싶은 거였어요. 나중에 이렇게 받아 적어놓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면 안 돼요. 정리하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갑상샘에서 훨씬 더 선생님이 강조한 건 누구였냐면 티록신이었고요. 티록신은 무엇 관련되어 있어요? 세포 호흡과 관련되어 있죠. 세포 호흡을 하면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체온을 상승시켜야 될 때 티록신의 분비가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성 유지를 할 건데 저온일 때, 주변이 추워졌을 때 혹은 주변이 더워졌을 때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그럼 생각 한번 해볼까? 주변이 추워. 그러면 티록신이 나와야 될까 안 나와야 될까? 주변이 더워. 그럼 티록신이 나와야 될까 안 나와야 될까 생각할 수 있지요. 이거 지금 생각하면 오늘 배울 거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추워. 그럼 생각하세요. 세포호흡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죠? 그럼 세포호흡 많이 하려면 어떻게 돼요? 티록신이 많아져서 세포호흡이 증가할 거예요. 근데 티록신이 저절로 나와? 아니야. 티록신을 자극해주는 호르몬이 필요해요. 누구예요? TSH죠. 얘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얘가 많아지면 티록신이 많이 나오고 그럼 세포호흡 증가할 거라고요.
마티즈고. 그러면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체온이 너무 계속 올라가니까. 따라서 얘가 줄여지면 세포 호흡이 감소할 거고 얘가 줄여지면 저절로 줄여지지 않지요. 자극하는 호르몬이 안 나와야 되더라. 그때 이런 식으로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면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피드백이 작용할 때 그런 피드백을 무슨 피드백이라고 했냐면 음성 피드백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상대적으로 옥시토신은 양성 피드백. 자극이 점점 증가해야 되는 방식. 기억해 보시고. 자, 갑상샘까지 했고. 그 다음에 누구 할까? 얘 할까? 얘. 이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이자인데. 오케이? 이자예요. 이자. 오케이?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두 개. 인슐린과 글루카곤. 지금 칼 생각을 했지? 칼로 뭐 할 거야? 자를 거야. 누굴 자를 거냐면 글리코젠을 잘라서 포도당으로 만들 거야. 그럼 포도당으로 만들면 당분이 많아진 거네? 어이 그래. 혈당량이 증가하는 건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반대겠네요. 포도당을 뭘로?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해서 혈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춰주는 거죠. 그때 여기서 끝나지 않지. 이자에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된댔죠.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나오고 이건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하시고 오케이. 이자는 외분비샘이자 내분비샘이라고 했어요. 외부로 분비할 수 있는 분비액인 소화액을 만들고 그리고 내부로 분비하는 호르몬을 만들고 두 가지라는 게 바로 이자였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앞에 수업 다시 한번 듣고 오세요. 됐죠? 됐고, 자, 이제 이게 뭘까 맞춰봐라.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이렇게 꽃갈모자처럼 이렇게 씌워지는 얘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뭡니까? 크게 하나만 그릴게요. 얘 이름이 부신이지. 오케이, 부신이에요. 그때 이 부분을 우리는 부신 겉질이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을 부신 속질이라고 얘기하며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두 가지 당코코, 무코코.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 얘기했고요. 속질에서 나오는 건 에피네프린이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역할 한번 생각해 볼까? 이 에피네프린은 혈당을 증가시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또한 세포호흡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당코코 얘는 뭐예요? 혈당을 증가시킬 건데 여기 혈당 증가시키고 여기 혈당 증가시키는 건 간에 있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하는 거거든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단백질이나 지질 같은 것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방식이었어요. 오케이?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 듣는 얘기 같으면 앞에 다시 보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같은 경우는 나트륨의 재흡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한 번 더 할게요. 됐죠? 그리고 생식샘에 대한 건 그냥 한번 써볼까? 난소하고 정소. 난소요, 에스트로겐 하나 기억할게요. 정소는요, 테스토스테론이에요. 이름에서 좀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테스토스테론. 남자 같죠? 그죠? 에스트로겐. 여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 나만 그래? 에스트로겐. 여자 같고요. 테스토스테론. 남자 같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야. 알겠냐? 아무튼 간에 이게 2차 성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만 봅시다. 그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애들을 좀 얘기해 볼게요. 중요한 얘기를 얘기할게요. 오늘의 포인트는 항상성이에요. 뭘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으냐면 체온이요. 체온을 36.5도 정도로 유지하고 싶어요. 오케이? 또한 혈당량이요. 일정한 혈당량으로 유지하고 싶어요. 한 0.1% 그 정도로. 그리고 삼투압이요. 우리 몸에 짭짤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투압 한 0.9% 정도로 유지하고 싶다고요. 이 세 가지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 항상성의 유지에는요. 무엇이 관여하냐면요. 자율신경이 관여합니다. 자율신경하면 뭐 생각나세요? 교감, 부교감 신경 생각나시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호르몬이 관여합니다. 그때 이 항상성 유지에 관련된 최고 중추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디라고요? 간뇌, 시상하부입니다. 다시. 자, 우리가 항상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항상성에 대한 최고 중추는 뭐예요? 간내 시상하부예요. 뭔가 체온이 떨어질 것 같은데, 뭔가 주변이 너무 더운데, 뭐 내 몸에 너무 산투압이 높아졌는데, 내 몸 혈당이 너무 낮은데, 이런 걸 감지하는 건 누가야? 얘예요. 됐습니까? 얘가 감지하면서 호르몬과 자율신경의 작용으로 인해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때 이거 기억할까? 이거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 기억나야 되는데. 지금 기분 안 좋아. 얘 눈썹이거든. 얘 눈썹이거든. 이거 누구죠? 교감쌤이죠. 교감쌤이야. 자, 이 교감쌤은 저번에 한번 써줬었는데 그때는 와닿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한마디 할 거예요. 나는 배고픈 거 딱 싫어.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더운 거 싫어. 오케이? 그래. 이런 것들 싫어하는 게 바로 교감심이라고요. 선생님 이 얘기 왜 하는 거냐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추운 것. 선생님 지금 더운가 보다. 야. 추운 것 딱질색이고 더운 것 딱질색인 교감sem이에요. 따라서 추운 경우에 그리고 배가 고픈 경우에 즉 혈당이 떨어진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혈당이 낮은 경우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교감신경은 언제? 혈당이 떨어졌을 때 그럼 혈당을 높여주는 애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추울 때 그럼 체온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 교감신경이 작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물론 호르몬이 작용하는 것들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을 다 얘기할 거예요. 자, 가서 얘기합시다. 자, 옆으로 오세요. 자, 페이지 169쪽부터 173쪽까지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것들을 한 번씩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항상성에 대한 단어를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성. 생물체는 외부 환경이나 체내 환경이 변하더라도 혈당량, 체온, 삼투압과 같은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항상성인데요. 이 항상성은 신경계,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서 내분비계에서 만들어지죠. 유지가 되게 되면 최고 조절 중추는 누구라고요? 간내 시상하부라고요. 했던 내용이죠. 체크하시고. 자, 항상성 유지 원리. 자,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량작용과 피드백입니다. 됐습니까? 자, 피드백. 자, 피드백은요, 되먹임 작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피드백. 그래서 이제 먹이는 걸 백으로 먹인다는 소리야. 다시 먹여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되먹임 작용이라고도 하는데, 음성 피드백과 양성 피드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일정 상태를 유지해요. 이거 다 배운 거니까 쭉쭉 읽을 거예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그 세포호흡이 너무 증가됐어? 그럼 다시 그것이 야 너무 높다 낮춰라. 낮췄어? 아 야 너무 낮다 다시 높여라. 이렇게 결과가 원인이 되고 다시 결과가 원인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피드백은요. 자, 양성 피드백과 이거 좀 잘렸네. 양성 피드백과 음성 피드백이 있어요. 그때 일반적으로 음성 피드백들이 호르몬에 의한 작용입니다.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방향이고 양성은 아까 옥시토신 얘기했었죠? 그래서 더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게 양성 피드백입니다. 들어보시고. 이런 피드백과 기량작용에 의해서 그 항상성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음성 피드백에 의한 냉방기 자동 온도 조절이라고 나왔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낮아질 거예요. 설정 온도가 바로 뭡니까? 항상성 유지 기준 되겠죠. 그죠? 너무 온도가 낮아? 그러면 야, 이제는 냉방기 에어컨 꺼. 그러면 이제 쫙 온도가 높아질 거예요. 근데 야 너무 높아졌다. 야 다시 에어컨 틀어. 다시 또 막 내려가요. 또 너무 추워 다시 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음성 피드백입니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기량작용이요. 하나의 기관에서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할 때 한 요인이 기능을 촉진하면 다른 요인은 억제가 되는 방식이 바로요 기량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교감과 부교감이 가장 대표적인 기량이에요. 이런 거 있죠. 교감선생님 만나면 심장이 두근거리지만 부교감은 심장 두근거림이 줄어드는 이런 거 반대. 또 인슐린과 글루카곤이에요. 뭐예요? 혈당 낮추고 혈당 증가죠. 오케이. 또
칼시톤인가 파라토르몬 얘기했죠? 칼슘을 팔아! 칼슘 파는 거 억제해?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기량작용이더라. 됐고요. 자, 음성 피드백에 의한 티록신의 분비 조절이에요. 사실 뒤에서 배우는 내용인데요. 자, 미리 나와서 한번 봐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간내 시상하부에서 분비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일단 이거 1번 보지 말고 이거부터 볼게요. 자, 티록신이 분비가 돼요. 그럼 세포호흡이 왕성하게 일어나겠지요. 근데 세포호흡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티록신이 분비되려면 갑상샘을 자극하는 TSH가 증가해서 티록신이 증가할 것이고, 오케이? 이게 너무 심해지게 되면 이게 줄어야 되니까 얘가 또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조절작용을 얘기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계속 했던 거니까.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더 나온 거냐면 TRH가 하나 더 나온 거예요. 이건 뭐냐면 TSH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거든요. 오케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이것이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앞전에 나오는 게 바로 TRH로서 얘 이름이 뭐냐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야. 뭐 이름이 왜 그래? 이름이 왜 그래? 하지만 이 그림 이름을 들어보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호르몬이에요. 이름이에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시키는 호르몬인 거예요. 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아, 너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주는 건 거지.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그게 시상하부에서 간내 시상하부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그러면 티록신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과하면 야, 나오지 마세요. 억제할 거고 그럼 안 나올 거예요. 그럼 너무 안 나와. 그러면 자, 자극해 주세요 하면 또 자극해서 나오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자, 잊지 마시고. 자, 혈당량 조절부터 합시다. 자, 이제는 혈당량 조절부터 할게요. 혈당량이라는 것은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를 의미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됐죠? 혈액 속의 당분의 량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당분이라는 건 당분의 종류 많지만 포도당을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됐죠? 뭐 이 정도 숫자 같은 건 외우지 않으시는 거예요. 알겠죠? 혈당량은 외울 필요가 없으면서 다른 형태의 당분들도 결과적으로는 포도당의 형태로 운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혈당량을 포도당의 농도로 얘기한다라는 말들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들 한번 보시고 자, 혈당량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할 거예요. 자, 밥을 먹었어요. 그럼 옆에 있는 거 보지 않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밥을 먹었어? 그럼 내가 밥을 먹으면 혈액 속에 당연히 당분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혈당량은 증가할 거예요. 그럼 결론만 생각하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혈당량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감소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포도당, 그나마 있는 포도당을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되겠지요? 이해됩니까? 또 그 포도당을 어떻게 해야 돼? 포도당을 막 소모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누구예요? 호르몬 중에서 인슐린이죠. 인슐린 어디서 나옵니까?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자, 혈당량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오게 되고 그 인슐린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혈당량이 낮아집니다. 이 과정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걸 당연히 감지하는 건 누가 감지하는 거예요? 간뇌의 시상하부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때 간뇌의 시상하부가 감지를 하게 되면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하게 되고 포도당을 세포들로 흡수시켜서 막 소모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당량이 감소하더라. 정상으로 가겠지. 됐습니까? 그때 아까 전에 교감 스님을 얘기할 때 교감 스님이 뭐 싫어했어? 배고픈 거 싫어하고, 오케이? 배고픈 거 싫어하고 그리고 추운 거 싫어하고. 근데 지금 어때? 배부르지 않습니까? 배부르면 교감 스님이 활성화돼야 안 돼? 안 되죠. 부교감입니다. 오케이?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반대겠지. 혈당이 낮을 때는요. 여기 한번 뒤에 거 하기 전에 볼까요? 혈당이 낮아졌어. 혈당이 낮아진 상황은 뭐냐면요. 운동을 했거나, 운동을 과격하게 했거나, 혹은 굶었거나, 뭐 이런 상황들 되겠지. 그럼 혈당이 낮아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혈당을 높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혈당 높이는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볼까? 한번 지우고 써봅시다. 옆에 봐야 되니까. 자, 만약에 혈당이 낮아졌어요. 그럼 혈당량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높여줘야 돼요. 혈당량을 높여준다는 말의 뜻은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을 무엇으로 바꿀 거예요? 포도당으로 바꾸겠지요? 오케이? 그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애가 두 가지였는데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 칼 생각했지? 칼까지 썼어. 카곤과 글루카곤과 또 누구 있었습니까? 에피네프린 있었죠? 오케이. 그때 이 글루카곤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나왔고 얘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부신 속질에서 나왔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부신 속질의 에피네프린과 이자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 나오면 이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혈당량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감지하는 건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간뇌, 시상, 하부겠고요. 오케이. 배고픈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교감이. 그치? 교감신경의 자극에 의해서 이런 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극강에 이렇게 포도당 할 게 없을 때 당코코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혈당을 증가시킬 수 있겠고. 오케이. 그래서 자, 요런 식의 생각들을 해보면서 볼까요? 자, 운동을 했어. 운동을 하면 혈당량이 감소되겠지. 그지?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감지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어서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 그리고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 됐습니까? 그래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고 그래서 혈당량 증가하는 거라고요. 할만해요? 할만하셔야 돼. 이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다 어떻게 되냐면 다 블랭크로 나온다고요. 완전 막 다 빵꾸야. 오케이? 다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얘도. 오케이? 운동 하나 줘. 운동 하나 주고 혈당량이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하려고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근데 좀 천천히 생각하면 혈당이 떨어졌어? 그럼 높여야지. 높이려면 당분 분해해야지. 분해시킨 게 누구지? 거꾸로 올라가면 조금 쉬워요. 이걸 위에서부터 혈당 낮아졌으니까 갔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거꾸로 올라가는 게 좀 더 수월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좀 원리를 이해해 보세요. 오케이. 어찌됐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혈당 조절에 관련된 신경과 호르몬에 대한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체온으로 해볼게요. 체온 조절. 자, 체온 조절은요. 우리 몸의 외부의 온도가 변하더라도 체온을 36.5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나와 있죠. 정상 체온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간내 시상하부가 주변이 너무 추운데 내 몸 온도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고요. 간내 시상하부가 최고 중추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것에 대한 얘기들이 쫙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자 보세요. 추울 때예요. 그럼 감각신경의 차가움을 느끼겠죠. 그죠? 그럼 간내 쓸게요. 간내 시상하부에서 그걸 느끼게 됩니다. 됐어요? 그럼 보세요. 추워. 일단 이것부터 보지 말고 생각하세요. 추워요. 그럼 당연히 온도를 올려야 될 거예요. 오케이? 이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열 발생량을 증가시킨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게 나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열 발산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발생량, 발산량 되게 비슷하죠? 근데 구분하셔야 돼요. 열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돼. 근데 만든 게 막 자꾸 새나가.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있는 열은 최대한 막아야 돼. 오케이? 나가는 걸 막아야 돼요. 그리고 발생은 최대한 시켜야 돼요. 오케이? 그럼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일단 혈액의 혈류량을 줄여야 돼요. 혈액이 흐르는 정도를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혈관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수축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특히 피부 근처,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피부 근처에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혈관으로 피가 막 지나가면 막 열로 막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혈액이 뜨끈뜨끈하거든요. 따라서 이 혈관을 최대한 줄여요. 그래서 혈액이 최소한으로 지나가도록 해요. 그때 우리 몸에서 피부가 되게 얇은 쪽이 입술이거든. 그래서 추운 물에서 막 수영하고 나면 입술이 어떻게 돼? 파랗게 되죠. 혈액이 흐르는 양이 급격히 떨어져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열이 나가는 걸 줄여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당연히 피부 근처겠죠? 피부 근처에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류량을 감소시키고 또한 잇모근을 수축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울 때 막 소름 돋는다고 하고 막 이렇게 털이 막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됐어요? 잇모근 수축. 그러니까 털들이 이렇게 서요. 누워있던 것들이 쓰면서 여기에 공기층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들을 머금고 있어서 마치 오리털 파카 입은 그런 느낌으로 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요. 오케이? 이런 거고요. 열을 발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포호흡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오케이? 세포호흡 증가시키는 거 누구지? 티록신 아닙니까? 오케이, 그럼 티록신이 많이 나와야 돼. 근데 티록신이 어디서 나오죠? 갑상샘에서. 근데 갑상샘이 티록신 저절로 나와요? 아니지. 누가 자극해야 돼? 갑상샘, 자극, 호르몬 나와야 되죠. 근데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냥 나와? 아니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나와야 돼. 이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근데 세포 촉진시키는 거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하나요? 당분 증가시키는 애로 하나 있었거든요. 부신, 속질에 누구요? 에피네프린이요. 얘에 의해서도 세포 호흡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운 거 딱 질색인 건 누구? 교감스님. 그죠? 이 부신 속질은 자극 호르몬 없었어요. 이거는 교감신경에 의해서. 이것도 교감에 의해서. 오케이? 얘는요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호르몬들에 의한 작용이니까. 됐죠? 이런 과정이 지금은 굉장히 낯설어. 오케이? 굉장히 낯설지만 자꾸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추워요. 주변이 추워요. 간내 시상하부가 그걸 느껴요. 그럼 일단 교감심이 짜증났어. 어우 추워. 그래요. 그래서 교감신경의 활성화로 인해서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의 분비량이 증가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세포호흡이 촉진되죠. 이게 세포호흡인 거예요. 물질돼서 촉진이. 오케이. 그래서 열 발생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체온이 상승하겠죠. 근데 이렇게만 되지 않고 물질돼서 촉진하는 거, 세포호흡 촉진시킨 건 누구예요? 티록신. 어디에서? 갑상샘. 갑상샘 그냥 나와? 아니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나와야 되고 그거 그냥 나와? 아니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들어만 보세요. 알겠죠? TRH 얘가 나와서 이렇게 나오더라. 오케이? 근데 얘는 호르몬의 작용인 거고. 오케이? 얘도 호르몬이고 이건 교감신경이고. 됐습니까? 또 교감신경에 의해서 피부 근처 혈관 수축하고요. 땀 분비 억제돼서 열이 나가는 거. 발산량과 발생량 구분하시면 됩니다. 됐죠? 써보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블랭크예요. 다 구멍 뚫려 있어요. 채울 수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채워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더워도 해봅시다. 더워. 그럼 당연히 세포호흡이 억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상하부에서 더움을 느껴요. 됐습니까? 그러면 뇌하수지 전엽에서 TRH 줄어듭니다. 즉 뭐예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줄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자극 호르몬 안 나오겠죠? 자, 이거 여기서 이제 안 나올 거고요. 그러면 갑상샘 티록신도 안 나오겠지? 그럼 세포호흡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체온 하강할 거고. 그 다음에 보세요. 교감신경 작용 완화라고 되어 있죠.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앞에 거에서 교감신경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부교감신경이 있구나. 아니에요.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되는 겁니다. 구분되세요? 부교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알겠죠? 교감신경이 완화가 되면서 부신속질 그림 아예 없죠. 그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완화되면서 발산량이 증가해요. 버려야 되니까 열을. 그리고 발생을 안 하고. 반대입니다. 뭐 과정은 반대니까 보시면 되면서 여기가 부교감이 아니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됩니다. 됐죠?